여기까지 해서 복잡한 행렬 곱셈하고 역행렬을 알려드렸는데, 행렬이 이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행렬 곱도 복잡하고 역행렬도 이렇게 복잡한데 행렬을 왜 배우냐 라고 이제 혹시나 생각을 하실까봐, 사실상 이것도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얘기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워서 그런지 저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이제 대학교 오고 여기 이제 석사 박사 하면서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있는데, 이 행렬 연산을 진짜 기가 막히게 많이 쓰는데, 이제 성형대 수학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예제는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 때 지금 왼쪽과 같이 이런 식이 3개가 있을 때 연립방정식 풀려면은 어떻게 했나요? 수능 문제도 비슷한 거 좀 쉬운 문제로 나오죠. 이거 하는 방법은 한번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풀면 되죠. 3x 2y z의 12랑 두 번째는 10, 이렇게 해서 얘를 두 개 더하면은 얘 없어지고 4x 3y 18이 나오게 되고, 이 두 번째 세 번째랑 하면은 플러스 y z 6 플러스 2, 얘네 두 개 더하면은 얘 없어지고, 지금 그나마 제가 쉬운 식을 가져와서 되게 쉽게 풀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이 두 개의 식이 나왔으면은 얘로 또 x, y를 구하고 이 x, y로 또 나머지 z를 구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잖아요, 이것도. 이때 행렬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일단 표현을 바꿔볼게요. 행렬로 표현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숫자들, 약간 개수값이죠. 이 개수값, x의 개수값, 여기는 1이라는 숫자가 이제 빠져 있는 거고, 2, 마이너스 1, 2, 그러니까 2, 1, 2, 1 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행렬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3x3으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x, y, z라는 값을 여기에 이제 열벡터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는 뒤에 있는 거를 12, 6, 마이너스 2로 만들어 주는데,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은, 사실상 아까 행렬 곱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행렬 곱을 반대로 풀어보면은, 얘를 한번 풀어볼게요. 얘를 이제 반대로 다시 행렬 곱셈을 연산을 하면은 얘랑 곱해서 이제 행이 나오죠. 그러면은 3하고 x하고 곱해서 3x가 되고, 더하기 2하고 y하고 더해서 곱해서 2y가 되고, 마이너스 1과 z를 곱해서 마이너스 z가 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z가 됩니다. 이거는 얘니까 얘가 12가 되고 얘가 6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결론은 왼쪽에 있는 식과 동일한 식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이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럼 이 행렬이 왜 연산이 편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 행렬 다시 가져왔는데 이 앞에 있는 이 3x3 행렬을 a라고 두고요. 얘는 이제 미지수 큰 x, 행렬 x라고 열벡터를 두고, 이의 마지막도 열벡터가 되죠. 1x3 행렬이 되는 건데, 이렇게 a, x, b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x, y, z였잖아요. 얘를 큰 x, 행렬 x라고 뒀는데, 저희는 이 x를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이 a를 없애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a 앞에다가 역행렬 a를 놔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a의 역행렬 a의 마이너스 1승을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얘 a하고 a의 역행렬을 곱하면은 단위행렬이 되고, 이 단위행렬은 어떤 행렬이랑 곱해도 그냥 없어지는 a입니다. 그러니까 1과 같이 숫자에서는 7이랑 1이랑 곱하면은 7이 되죠. 1이 무슨 숫자든 1을 곱하면은 그 숫자가 되는 것처럼 행렬도 똑같습니다. 이 단위행렬이 1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 무슨 행렬이 곱해도 그냥 그 행렬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보시면은 얘가 이제 단위 행렬로 거의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 x라는 값이 a의 역행렬과 이 b 벡터를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아까 숫자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7x는 10이라는 숫자에서 x를 구할 때 7을 이렇게 이항시키잖아요. 사실 이게 이항이라는 개념이 7x에 이 7의 역수를 곱해주고, 이 옆에도 10이라는 숫자 앞에다가 이 똑같이 역수를 각각 곱해줘서 이 7은 없어져서 1이 되고 x는 결국은 7분의 10이 된다 라고 되는 겁니다.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그냥 쉽게 여기서 역수 바로 이항해서 넘기는데, 이 위에 있는 행렬도 그렇게 계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연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결론은 이 a에 대한 역행렬을 구하고 b를 곱해주면 된다. 이거를 매틀랩에서 바로바로 계산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a라는 행렬, 지금 이 위에 얘 있죠? 얘를
매틀랩에서 만들고 B라는 벡터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인버스 A랑 B랑 곱해주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매틀랩에서 보여드리면은 A는 3, 2, 마이너스 1, 이고 콤마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라는 A 행렬을 만들어주고 아까 B는 12, 6, 마이너스 2라는 값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아까 전에 저희가 궁금했던 건 대문자 X였잖아요. 이 X 값을 계산해보면은 A의 인버스 역행렬이랑 B를 곱해주면 된다 하면은 지금 X 값이 3, 2, 1이라는 값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X를 정확히 매틀랩에서 계산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이게 다시 무슨 뜻으로 되냐면은 저희가 지금 궁금했던 게 여기 있는 이 X였죠. 대문자 X 여기 각각 X, Y, Z를 궁금했는데 지금 이 값을 여기에 지금 아까 X는 3 똑같은 자리에 Y의 2, 1로 계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앞에 있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제 3, 2, 1로 해줬는데 정답 맞죠? 한번 확인해보면 3 넣고 2 넣고 1 넣으면 10이라는 값 나오고 다 더하면 6 나오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라는 거 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아까 일일이 여러분들이 계산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행렬로 풀어버리면은 매틀랩에서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3번의 연산, 그러니까 A 만들고 B 만들고 연산 한 번만에 다 계산을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 굉장히 유용하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어디다 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공대에 오셨으면 아마 한 번씩은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연립방정식 푸는데 그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풀고 있으면은 시간이 아깝고 이런 식으로 행렬로 만들고 매틀랩에서 바로바로 처리하면은 1분도 안 돼서 계산이 끝나는 신기한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매틀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나중에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행렬 예제 하나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행렬을 또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다음과 같이 성적 처리 같은 거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엑셀 같은 거 쓸 때 그냥 하나하나씩 계산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 이름이 있고 성적을 쭉 만약에 매겼다고 했을 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비율이 있잖아요. 성적에 출석 10%, 중간고사 30, 기말 30, 과제 30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출석 점수 100점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100점을 10점으로 변환을 해줘서 넣잖아요. 그리고 이게 90점이 아니라 90점에서 30%인 90점에서 30%를 하려면 0.3을 곱하죠. 총 30점 만점에 27점이 된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고 있으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때 하는 방법은 이 앞에 있는 숫자들을 행렬 A라고 두고 뒤에 있는 숫자를 얘를 B라고 예를 들어 두면은 여기 지금 퍼센트를 0.1, 0.3, 0.3, 0.3으로 계산해서 연산을 하면은 각각의 종합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PPT에 있는 엑셀 성적을 이렇게 행렬로 제가 쭉 나열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고 싶을 때 0.1, 0.3, 0.3, 0.3 해서 그냥 여기다 아까 전에 똑같이 A 곱하기 R을 해버리면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첫 번째 있던 학생이 요부장이라고 했는데 요부장은 총점이 89.5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유산슬은 이 비율을 다 계산해서 했을 때 73.3점이 나온다 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연산하면 좋은 게 만약에 나중에 이 비율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이 R이라는 거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게 출석 점수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좀 높아졌고 뒤에 있는 과제 점수가 낮아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0.4, 0.4, 0.1 해서 갑자기 과제 점수가 10%로 바뀌었고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로 바뀌었으면은 그냥 여기에 있는 숫자만 바꿔주고 엔터 한 다음에 A 곱하기 R을 다시 해주면은 바뀐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아까 전에는 이런 식으로 아까 유부장이 89.5점이 맞았는데 이 비율을 변환해서 계산하면은 92점으로 바로 변환해서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을 바로바로 활용하면은 더 빠른 연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